장비 재료비인데요. 이 장비 재료비는 인건비보다는 확실히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요, 실물로. 그래서 근데 더 이제 장비 재료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럼 장비 재료비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재료비 사용 용도를 보면 장비 구입 설치비, 임차비, 운영 유지비, 그리고 인프라 조성 목적의 사업이면 인프라 조성비, 시설 조성비 이런 것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연구 재료비는 시약 재료 구입 및 관련 부대 비용,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연구 재료 제작비, 시험 제품, 시험 설비 제작. 그러니까 연구 수행하시다가 시제품 제작들 아마 꽤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때 연구 재료비 쪽에 요 사용 용도를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장비냐 재료냐 이런 거 구분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예.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건 제가 그려낸 건 아니고요. 이 국가 연구개발시설 장비 관리에 관한 표준 지침이 있고요. 거기서 나온 매뉴얼에 나와 있는 설명 자료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에는 시설과 장비는 당연히 있으실 거고요. 그 시설과 장비 중에서 일반적인 시설이 있고 일반적인 장비도 있을 거고요. 연구 목적의 시설과 장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시설과 일반적인 장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실 수 없고요. 연구 목적의 시설과 장비에 해당하는 것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수행하고 계신 연구개발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목적의 시설과 장비만 이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뉴얼에는 좀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우선 연구시설에 포함 대상으로 보시면 시설 쪽에서는 환경 조성형, 즉 어떤 과제 수행을 위해서 항온 항습이 필요하다든지 무균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시설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옆에 보시면 안 되는 것들에 보시면 그냥 직접 지원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도서관 강의 안 돼. 교수님 연구실 안 됩니다. 자꾸 대학교 교수님들이 자기 연구실에 사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 장비. 연구 장비는 독립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현미경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독립적으로 그 과제에 직접적 독립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안 되는 것 쪽에 보시면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들, 가장 대표적인 게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들도 사무용하고, 저거는 일반적인 범용성으로 다 사용되실 수 있는 거니까 안 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근데 앞서서 또 말씀드렸듯이 제가 컴퓨터를 개발한다, 제품을, 그럴 때는 재료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거고요. 이 장비 재료비 사용 기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선 이제 굵은 글씨 위주로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는 사전에 계획서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고, 만약에 이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계획서에 없었던 것을 새로 구입한다든지 또는 계상되어 있었던 것들을 다른 품목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금액이 바뀐다든지 또는 안 산다든지, 어쨌든 이 3천만 원 이상 장비 계획이 바뀌면 반드시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또 1억 원이 넘어가면 전문기관을 넘어서 별도의 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또 받으셔야지 되고요. 또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중에서는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일 경우에는 이 연구시설 장비 종합정보 시스템, 요거는 제우스는 일단 과기부 쪽이고, 저희 산업부는 제우스, ITU에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등록하실 때 3천만 원 이상에서 연락했는데 등록을 좀 반려받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공동 활용 가능한 장비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반려받으시는 거니까요. 그런 내용 첨부해서 증명자료에 좀 등록해 주시면 되고, 이 붉은 글씨 가운데 연구개발 과제 최종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장비는 반드시 입고돼서 검수 완료하시고 연구 과제에 사용하셔야지 됩니다. 요거 반드시 지켜주셔야지 됩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공통적인 건 사용하시면 안 되고, 뭐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든지 좀뭐 환급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연구비에서 제외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난주에 저희 회계법인으로 어디 연구 책임자 대표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셨던 그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 저랑 좀 통화를 좀 하다가, 아니 저희 다른 직원분들하고 통화를 했었나? 뭐 어쨌든 했는데, 너 전화 끊어, 내가 갈 거야 하고 그냥 오셨어요. 진짜 설마 오실까 했거든요. 저희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어쨌든 직접 저희 회사로 오셔서 막 억울함을 막 한참 하소연하고 가셨습니다. 요 종료일 2개월 전 건으로 불인정을 받으셨거든요, 저희한테. 뭐 한 12월 15일 정도에 뭐 입고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종료일 2개월 전이면 10월 말까지 입고가 됐어야 됐거든요. 아무리 코로나에 적용한다고 해도 11월이었고,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에 수치적으로 나와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 사정을 저희가 어떻게 회계법인 차원에서 그래 됐어 하고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꼭 요 2개월 전 주의를 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내기도 해서 한참 뭐 잘 들어드렸죠. 들어들고 또 다시 검토해보겠다, 그리고 전문기관하고도 다시 저희가 협의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근데 이 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기관도 해당 내용 다 알고 있었고요. 다 알고 있었고,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서 최종 결론은 이제 불인정 이렇게 나갈 건데요. 그게 이미 최종 시험 성적서 발급은 이미 그 전에 받았고, 어떤 연구개발 과정에 그 12월 16일 날 입고된 장비가 사용된 내용이 전혀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불인정을 했고요. 그냥 밀링 선반이었거든요. 뭐 12월 16일 날 어쨌든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반드시 들어와야지 된다, 이런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재료비. 연구 재료비는 종료일 2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종료일까지 구매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종료일에 근접해서 막 연구 재료비 또 남았다고 막 다 미리 사서 저장해 놓고 이러신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고요. 연구재료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다 한 것을 필요한 만큼 종료일까지 과제에 다 사용하실 수 있으면 쓰시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영리기관 현물이 장비로 또 많이 되시는데요. 기존에 보유했다든지 또는 과제 기간 중에 구매했던 거 자체적으로 다 현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20%까지만, 구입가의 20%까지만 가능하고, 이미 내용연수 다 지난 거, 5년 이상 내용연수 다 지난 거는 등록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설 장비 구매 재료 프로세스는 저희가 뭐 요 내부 품위부터 해서 검수 확인 기출 결의 이 구매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증명 자료를 조금 더 잘 설명을 해보려고 저희가 만든 장표고요. 우선 내부 품위 절차부터 시작을 하실 텐데요. 이 물품 구입에서 품위하시면 뭐 내부 품위서, 구매 의뢰서, 이런 증명 자료가, 이런 서류가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이거를 구매를 의뢰를 하실 때는 뭐 견적서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 구매가 이루어져서 물품이 회사에 입고가 되면 그 거래처는 거래 명세서를 아마 발급해 드릴 겁니다. 해외 수입되는 장비면 수입 신고 필증,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실제 수요 부서에서 뭐 검수도 하고요. 그러면 뭐 검수 확인서, 이런 서류도 만들어 주실 거고, 이제 검수가 다 끝나고 잘 됐으면 거래처에 돈 줘야 되니까 지출 결의, 그리고 지출 결의서, 그리고 당연히 세금 계산서, 이런 증빙들이 발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각 구매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이 자료들, 서류들, 이게 그냥 연구장비 재료비의 증명 자료들입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한다고 뭐 더 귀찮게 여러분들한테 별도의 자료를 더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제 증명 자료, 이제 예시되어 있는 걸 보시면 1번부터 6번 지금 다 말씀드린 것들이죠. 그렇죠? 이 중에서 구매 의뢰서,
그리고 6번에 검수 설치 완료 확인서. 제가 좀 붉은색으로 적어드렸는데요. 구매 의뢰서 옆에는 연구개발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요 3번과 6번이 증명자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예. 그 이유는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이 되면서 연구자의 자율성이 상당히 강화가 됐거든요. 그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혁신법 시행되기 전 21년, 그러니까 20년 이전부터 이 연구개발 과제 계속 좀 해오셨던 분들은 예전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하실 때 초기에 엄청 힘드셨을 겁니다. 장비 재료 위쪽 계획서 페이지만 많게는 막 20, 30페이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모든 품목에 품목별로 수량, 단가 다 적으셨어요. 예. 그렇게 합친 금액이 장비 재료비 예산으로 제출이 됐고 실제 수행하시다가 보면 바꿔서 쓸 필요도 있으시잖아요. 예. 재료 같은 거 뭐 하다 보니까 실험 결과가 잘못 나왔으면 재료도 바꿔봐야 되고 근데 그때 계획서에는 없었던 재료니까 막 되게 찜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용할 때도 되게 권리적, 뭐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전문기관에 또 계획을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연구 현장에 되게 애로사항들이었어서 혁신법이 시행이 되면서 연구 성과 달성을 위해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상당히 강화해줬습니다. 그래서 바꿀 필요 있으면 뭐 쓰면 된다라고 해서 계획서에 이렇게 구체적인 품목과 수량 단가들 적는 것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냥 계획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소화 작성된 게 여러분들 연구장비 재료비 아무거나 막 써도 된다 이런 내용 절대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간소화시킨 게 아니고요. 계획 단계는 뭐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하고 실제 연구 진행하면서 필요한 거 딱 써라. 대신에 연구비 집행할 때 재료랑 장비 살 때는 그 과제와 관련된 필요성을 반드시 입증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증명자료에 뭐 구매 의뢰서의 형태는 어떤 형태든 왜 그 재료 장비를 사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성을 명시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들어왔으면 입고 검수 완료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이 되면서 모든 규정들이 대부분 좀 완화가 되고 자율성 있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장비 재료 위에 이 증빙 자료 두 개는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된 항목이 가장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이 두 가지 장비 재료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인식을 해주시고 가시면 되겠고, 이 필수 증명 자료 6종 모두 다 구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계속 강조를 드리긴 했지만 3번과 6번을 상황에 따라서 뭐 소액의 뭐 100만 원도 뭐 어쨌든 얼마 안 되는 볼트 너트까지 다 저렇게까지 하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중요한 장비 재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런 자료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거래처 상황에 따라서 저기 있는 증명자료 몇 가지 발급받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고 연구개발 기간 내에 입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증명자료로 갖추어 놓으시면 됩니다.